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나이 20살. 여기 자신만의 20살 인생을 멋지게 펼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에 온 지 한 달,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네이션 하우스를 운영 중인 20살 청년 김상진 씨를 만나봅니다. 강릉에서 특별한 교가가 만들어집니다.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강릉시립교향악단과 강릉시립합창단의 하모니로 탄생한 특별한 교가 선물. 강릉 지역 29개 초중고교에 선물하는 최고의 교가는 과연 어떨지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봅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원주시의 관광 문화시설들이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테마버스인 쉼표버스와 소금산 출렁다리, 한지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난 31일이었죠. 경기도 안산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네. 이 축구 경기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자화상이었습니다. 안산시 관내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얼굴과 선수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자화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무관중으로 치러진 만큼 아쉬움이 좀 있었을 텐데 그 네. 아쉬움을 좀 달래주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하죠. 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행여라도 아이들의 자화상이 젖을까 직원들이 일일이 그림에 비닐을 씌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방송 강원 365에서도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강원FC의 스포츠 경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진 이러한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뭉클한 마음도 들거든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형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더우시더라도 주무실 땐 꼭 이불 덮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영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사실 지금 벌써 6월이에요. 네.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벌써 반이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시간이 빨리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사실 좀 불안해요, 요즘. 왜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그냥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 벌써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뭔가 이게 인생에 대한 네. 뭔가 깨달음이 막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진영 씨가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수 씨랑 달리 20대 아닙니까? 달리요? 네네네. 네, 저도 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20살 때로 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곤 아하. 해요. 맞아요. 이 20살이라는 나이가 사실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힘도 있고 네. 뭔가 하기에 아주 용기가 있는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이 이 20살이라는 나이를 아주 멋지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긴 인생 속에서 가장 가슴 뛰고 벅찬 나이는 언제일까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나이이기도 한데요. 20살,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유도 있지만 좌절을 맛볼 수도 있는 나이. 말 그대로 가능성과 미완의 시간인데요. 당신에게 20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0살은 사춘기다. 무모합니다. 비수기다. 초저녁 같아요. 쉽죠?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란 책박지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20살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른데요. 하지만 하나 똑같은 건 20살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나이라는 것. 그 20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자유롭게 보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20살을 기록하고 있는 상진 씨를 만나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바로 이곳이 나만의 20살을 살아가는 김상진 씨의 도네이션 하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 도네이션 하우스의 사장이기도 하고 또 농부이기도 하고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20살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살이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저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는 김상진 씨. 김상진만의 감성과 패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아직 뚜렷한 형태가 없는데요. 제가 살짝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지은 건데, 숙박료가 정해지지 않지만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기부의 집이고, 여기에 기부되는 돈은 여기에 운영에도 쓰이지만 나중엔 이제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꿈이 여행 작가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뭔가 그런 10대들을 위한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한국에서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10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다가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또 신고할 것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도네이션 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상진의 도네이션 하우스.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볼까요? 비어있던 집을 빌려 여행자들을 위한 포근한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숙박료는 게스트 마음대로.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준비하고 관리하는 아늑한 침실. 고단한 여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서 필수. 이곳에 혼자요? 편히 쉬어라! 그저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밥 먹기. 모든 게스트들이 총출동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겠죠. 집에서는 해본 적 없는 요리들을 의젓하게 해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설탕 한 스푼 맞지? 설탕 안 들어갔는데.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 이미 넣었는데? 맛있겠지 뭐. 와우. 치즈 애진이가 사왔어. 식사하는 방법도 특별한데요. 게스트들의 개성과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포틀럭 파티. 각자 먹고 싶은 재료나 요리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이 즐기는 자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반나절이 뚝딱 흘렀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이긴 한데 이렇게 풀이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막 풀도 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핀 들꽃인데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힐링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일정 두 번째, 농사 짓기. 도네이션 하우스 사장님에서 밥 매는 농부로 변신한 상진 씨. 20살의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원래 농사를 할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농사라면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농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20살의 낯선 도전이 탐탁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하는데요. 네, 떡 좀 사주세요. 그런 20살 상진이를 품어준 곳은 춘천이었습니다. 20세 상진 치시면 나와요. 진, 네. 아니, 제가 빨리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나 학생이 그게 쉽지가 않은데 나이 먹어서 50, 60대에서도 이 용기가 안 나서 못 오는데 20살이라며. 네, 20살이요. 시골에 와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뭐 글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 나. 감사합니다. 엄청 가지시죠? 되게 말도 많이 거시고, 근데 여기 동네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옥수수 심는 방법도 반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오호. 밭도 반장님이 갈아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죠. 이 옥수수 반은 게스트들이 심었어요. 강요하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살짝 강요의 느낌도 있는데 이제 밥값을 하라고 농촌 체험이죠. 시켰나 봐요. 인력 지원을 좀 받은 그래서 거죠. 해보겠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게스트들. 만난 지 30분 됐다는데 절친이 따로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겠죠. 같이 온 친구들이 아니었군요. 그러게요. 하고 싶은 거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참고 그래도 약간 현실 쪽에 더 가깝게 사는데 저도 이제 그걸 없애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좀 더 미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저랑 다른 부분들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배우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서 오는 희망의 공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상진 씨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진 씨의 꿈을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의심의 시선들. 수업 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머리도 밀었고 선생님들 눈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안 좋은 학생? 살짝 불량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알았고 선생님들한테 별로 안 좋은 학생인 거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봤자 되지 않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그냥 저는 뭔가 선생님들한테 확신을 심어줬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유로운 애 정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됐던 것 같아요. 네. 부러움이나 불안함은 확실히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멋짐을 항상 느끼지만 부럽거나 제 길에 대한 불안함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진 않아서 그냥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 뒤돌아봤을 때 살짝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너무 진지했을 수도 있고 너무 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흠을 사랑해서 그렇게 흠마저 좀 아름답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아, 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20살 하면은 꿈을 꿀 수 있지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20살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 풍경도 참 아름답고요. 이참에 귀농 귀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청춘이니까 아름다운 걸 거예요. 나에게 20살이란 무모합니다. 막 섬세할 필요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막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뭔가 고민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서 20살은 그래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20살은 무지개색이다. 되게 많은 색들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인생에서 늘 봄일 것만 같은 나이 20살. 그 찬란한 하루하루가 당신의 20살 인생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에게나 20살은 처음이기에 더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또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풋풋한지 모르겠어요. 20살 하면 사실 어릴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참 의젓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상진 씨가 네. 이 경기도에서 원래 쭉 사시다가 이 춘천으로 이사 온 지 약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도네이션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다가 춘천이 딱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또 좋은 이웃들도 만나고 함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랑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요. 맞아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아, 저는 20살 때 뭘 했지 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좀 됐습니다. 진짜
속마음은요, 좀 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귀감이 많이 됐어요. 너무 의젓하니까. 근데 제 예. 생각에는 용석 씨도 분명히 지금도 성실하시니까 그때도 네. 엄청 성실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저 말씀을 하는 우리 박진영 리포터.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찬란한 나이가 꼭 20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하루하루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 예. 모든 분들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두 분은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노래 있는지 궁금한데 진영 씨 뭐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저는 네. 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노래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오, 모래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잘하시잖아요.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를 했었죠. 그런 노래가 있었군요. 용석 씨는요? 저는 그 과거에 네. MBC에서 방영했던 네네. 마지막 승부 노래 아시죠? 꿈이 이제 시작이란 많은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94년도니까 아마 진영 씨 모를 거예요, 이 드라마. 좀 몰라요. 네. 네. 명수 씨는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떨지어라 온 누리. 진행하시죠. 예, 진행하시죠. 이 유명한 노래 모르세요? 뭡니까 이게? 저희 어떤 학교 노래예요? 교가예요. 교가. 교가 기억나는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제가 왜 교가를 불렀냐면요. 얼마 전 강릉에서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교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이 고막 안쪽 깊숙한 곳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 깊숙한 곳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교가. 이번에 말이죠, 그 교가를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야, 교가 생각하니까 막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뭐가 기억나세요? 말을 그렇게 잘해. 교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별의 예능. 이거 저기 군가구나. 낚였다. 야, 교가. 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쨌든 여기서 그걸 한대요. 예, 가보시죠. 제가 위치 교가가 결 아닌데. 금강평 넓은 판을 드러늘 삼아. 우리 아버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그런 그런. 난 인제 쪽에 우리 학교는 없어졌어요. 아, 등교돼서.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도 그 교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잊어먹지 뭐 불러도 안 와. 아. 이렇게 옛날에는 저기 운동장에 쭉 아침 해가지고 아침 제조하잖아요. 네. 제조하고서 하나 거기 나면 하나 둘 이래가지고 제조할 때 제조하면서 제조하고 나서 그 노래 부르고 제조하고 이러지 뭐. 학교 졸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그거 기억 못 하겠잖아. 지금 85세니까. 근데 왜? 너무 건강하십니다. 85세니까 학교 나온 걸 잘 모르지 뭐. 우리가 클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 서당. 그게 지금 유치원이지. 난 서당을 다녔으니까 밥 싸가지고 서당에 가서 그 일정시대니까 그때가. 일본말 안 하면 서당에서도 선생님들 붙잡혀가고 이랬다고 솔직하네. 우리의 기억 저편에 아련히 남아있는 교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그 당시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의 뮤직. 머나먼 기억 속 그때 그 교가를 아주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데. 교가 원래 하면은 올갱이나 피아노 반주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와, 규모랑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지만 강릉시립 교향악단의 연주는 모두 교가인데요. 강릉 지역 29개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강릉시립 합창단과 함께 교가를 만드는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물론 정기 연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자기 고향, 내 지역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풍부한 음향의 반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교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평범했던 교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교가가 완성돼 가고 있었으니 아니 그런데 누구보다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리허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뭘 하고 나오신 거예요? 시립교향악단에서 네. 이제 저희 학교 교가가 이제 아이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키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을 맞추기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속도가 아이들이 부르는 속도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수정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좀 수정은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전에 녹음한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네,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제 지금 박자도 아이들이 부르기에 조금 더 적합하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은 이 오케스트라 반주 교가를 들으니까 좀 더 음악이 풍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듯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학창 시절 때 들으셨던 그 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가랑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혹시 그때 교가 생각나세요?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런 반주로 만들어진 교가를 들었을 때 나중에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교가를 틀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의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평생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잊고 있던 멜로디였지만 학교를 상징하는 가사하며 다시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력의 교가. 연주하는 예술단도 다른 무대와는 분명 다를 터. 베토벤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보잉 체크를 하고 있어요. 활 표시가 달라가지고. 네, 이렇게 교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무대는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오케스트라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다녔던 모교도 있고 이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좀 옛날 기억도 나고.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은 본인 학교의 어떤 그 모교의 교가를 네. 직접 연주하는 건 또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연주하다가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교. 네. 교향악단 연주에 합창단 화음이 얹어지고 학교 다니실 때 그 시절 생각나시나요? 아직 근데 좀 저도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또 자연이 또 속해져 있어 시골 학교여서 되게 그런 기억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지금 한번 감정을 담아가지고 모교 교가 짧게 한 소절만 좀 어떻게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눈부신 아침에 가 동해 창공에 어둠을 걷어차고 솟아오르니 학생들이 새로워진 교가를 듣고 또 함께 따라 부를 거란 생각에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한 강릉 시립예술단 단원들 그리고 기억 저편 아련했던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볼 수 있었던 시간.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언제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노래, 오케스트라 연주에 정말 모인 모두가 다 기분 좋은 뭉클함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풍금으로 연주한 그 아주 오래되고 단촐한 그 녹음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소중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풍부한 연주와 성악가들의 그 아주 노래에 맞춰서 우리 학교 교가를 부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보니까 웅장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애교심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녹음을 마친 29개 초중고 외에도 더 많은 학교들의 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아무쪼록 특별한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기회가 더 많은 학교에게 돌아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이번 소식인 저에게 맞춤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맛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다이어트 먹방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주도에 있는데요. 지금 한창 배고플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TV 앞으로, 식탁 앞으로 다 모이셔서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제주 다이어트 식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먹어 hey 랄랄랄랄라 죽을 거지. 빠져라. 얘들아. 마음처럼 빠지지 않는 체중. 그렇다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메밀 전문점입니다. 재배와 재분, 재면까지 해내는 프로 메밀러가 운영하는 맛집.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먹방 좌선생.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고기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오늘은 치팅데이. 하루 종일 다 먹어버려야지. 잠시 컴다운하고 메밀의 효능을 짚고 갑니다. 메밀에는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이 풍부해 비만 예방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메밀 부추전입니다. 이 밀가루의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씹으면서 싹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싹 분쇄되는 느낌. 이게 메밀의 느낌이야. 쌉싸름한 이 구수한 이 메밀의 향이 엄청납니다.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야. 기름에 지졌는데 살이 빠지는 느낌. 메밀 음식 하면 면입니다. 저 자칭 제주 메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을 또 이렇게 이렇게 싹 섞으면 또 시원한 맛이. 이 면이 굉장히 그 쌉싸름하니 구수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뚝뚝 끊김도 없고 쫄깃하고 이 메밀의 이 쌉싸름한 향, 정말 제주도 땅의 냄새, 이 척박한 제주도의 향, 이 투박한 향이 너무 좋아요. 비빔면이라고 하면 거의 양념장 맛으로 먹게 되는데 면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정말 여기 너무 감동적이고요. 꼭 다시 한번 꼭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제주메밀과 함께해요. 다이어터들이여 이곳으로 오세요. 다이어트의 고단함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샐러드 전문점. 다이어트 음식편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네,
다이어트 음식의 전문가이시자 이곳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음식 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샐러드 짠짠짠짠. 야, 이게 보통 이게 샐러드 하면 배고프다. 네. 양이 좀 적다. 네네. 그거 먹고 되겠냐. 근데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묵직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갈릭 시림프. 갈릭 시림프. 네, 버터 시림프고요. 네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 예. 이 새우는 하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네. 거는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라고 합니다. 고기. 네. 보통 샐러드가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모토는 그냥 맛있고 배부르게. 맛도 있고 네네. 배도 불러야 된다. 네네. 아, 맞아. 획기적인데요? 기본 재료는 물론이고 소스도 다양해 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샐러드. 그러면 사장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소스를 골고루 뿌려볼게요. 흑임자, 찍어서. 이 새우랑 이 또 계란은 또 다이어트에 또 굉장히 도움되잖아요. 또 이렇게. 엄청난데 이게? 중간에 자몽이랑 새우랑 양상추, 중간중간 지금 채소가 소스가 굉장히 입맛을 굉장히 자극하네요. 야, 이거 새우 굉장히 좋다. 괜찮네. 야, 이거 무조건 살 빠지지. 이렇게 먹으면. 와. 이런 소고기의 샐러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백질 보충. 지금 배가 차올라. 왜지? 정말 이거 먹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말이 맞네. 맛있고 양 많고. 샐러드 이제는 맛있고 배부르게 즐기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이 맛으로 먼저 감동시키는 곳 도착.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면서 잔치상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어떡하나요? 예? 얼핏 봐도 제주도 가문잔치상을 이렇게 쫙 펼쳐주셨는데 햄, 탕수육, 비빔밥에 그 헤비하다는 몸국, 그 잔치상 제주 경조사에 꼭 나온다는 그 몸국, 돼지고기 그 푹 삶아진 그 곰탕처럼 생긴 그 몸국 먹고 다이어트 하라고? 몸국인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비주얼 봐. 아, 근데 이건 진짜 먹어봐야겠다. 야, 이거 몸국 잘하는 집인데? 야, 이거. 저는 완전 제주도 또박이,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촌에서 가문잔치를 할 때 몸국만 담당하는 몸국 장인이 한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셔요. 여기 잘 끓이는 분이네. 몸국 장인이네. 하하, 몸국 똑같은 맛 납니다. 어떻게 이러지? 몸국은 밥 말아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먹어줘요. 몸국은 이런 맛이다. 김성웅 선배님, 진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선배님은 몸국의 맛을 아시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표고 탕수입니다. 표고 탕수.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 보세요. 소스. 표고버섯 탕수육에 안성맞춤. 부어볼게요. 청귤로 새콤달콤한 맛을 낸 소스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칼로리는 적고 맛은 업그레이드 시킨 표고버섯 탕수육. 제주 한라산 표고는 배진 안 합니다. 천연 조미료. 와, 입안에서 쫙 퍼지는 향이 너무 좋네. 이 향이 굉장히 더 강한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이 중간중간 씹히는 제주의 이 귤 향. 아, 너무 좋습니다. 고기를 익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아, 근데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 삼촌! 잔치상으로 다이어트 해봤수가? 난 지금 햄수다! 집콕 하다 보니 살만 찐다는 분들, 올여름이 두렵다는 분들, 다이어트는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온미모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좌 선생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네. 한동안 이 중단이 됐던 다양한 행사들이 서서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주시의 관광문화시설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다시 재개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니잖아요? 네, 어떤 곳이 재개장을 했고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원주시의 관광문화시설들이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고 떠나는 신나는 원주 투어. 함께 떠나보실까요? 원주 치안예술관입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른 두 대의 버스가 다시 달릴 채비를 하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19로 운행을 멈췄던 원주 시티버스인데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다네요. 네, 입장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탑승자 명부 작성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37.5도 이상의 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딱 복장을 보니까는요, 야, 이제는 정말 나들이를 가는 복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옷이 확실히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계기로 조금 나오셨어요, 어머니? 원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원주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저기 딸들과 나들이 갑니다. 원주 시티 타고 출렁다리 많이 가고 싶어요. 엄마랑 언니랑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자, 원주시 시티 투어 버스는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는요, 쉼버스거든요. 자, 마스크 착용했고요, 열 쟀고요. 자, 저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세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이제부턴 온전히 나만의 힐링을 위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민 명상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명상을 좀 한번 접해보고 싶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 시티 투어 이 프로그램 중에 명상 코너가 있어서 지금 사실 기대가 되게 큽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들의 힐링 버스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도 편안함이 가득한데요. 모니터를 통해 간단한 요가도 배워볼 수가 있어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칩니다. 원주 시티 투어 버스라고 하면은 테마가 또 두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것도 타고 싶고 요것도 타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떤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고민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다른 스타일의 두 가지 버스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버스고요. 간현관광지가 옛날에 MT의 성지였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까지 MT의 성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MT 가는 기분으로 청춘을 느끼자. 그래서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즐기면서 간현관광지 가요. 그러면 간현관광지에 있는 백사장에서, 모래사장이죠. 거기서 돌멩이도 던져보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해보고 정말 MT온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간현관광지 갔으면
국내 최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는 계란하고 사이다도 먹고 예,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는 쉼표 예, 라벤더 컬러의 힐링할 수 있는 저희 컨텐츠 버스고요. 얘는 뮤지엄산하고 연결을 해서 뮤지엄산에 명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명상관 이용도 하고 버스 내에서도 뭐 명상 체험도 하는 그런 힐링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버스 모두 체험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 시티투어 버스와 함께 떠나는 첫 번째 목적지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거니면서요, 여러 가지 구경을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쉼을 만날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예술과 자연,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정원형 예술관인데요. 자연 고유의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건축물의 조형미를 잃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시시각각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명상 체험은 어떨까요? 잠시 세상의 갈등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짜 쉼표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제 명상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명상도 하고 저는 사실 명상을 하니까 오로지 저에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게 기회가 되면 자주 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처음 느껴보는 그거였는데 좀 되게 좋았어요. 시티투어 버스 찍고 이번에 찍어볼 이곳은요, 원주 한치 테마파크인데요. 여기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방구석 전시 요거 촬영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재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요, 완벽하게 개관을 한 건 아니고요, 개별 관람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구경하기에 앞서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그리고 방명록 작성까지. 근데요, 연락처는 꼭 찐으로 적으셔야 해요.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난주 5월 말일 마지막 주부터 다시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개관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관람객들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을 하실 때는 마스크 폐용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신 다음에 방명록까지 작성을 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원주 한지의 매력을 만나볼까요? 원주 한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다양한 전시와 체험, 즐길거리들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그 전시장이나 체험이나 상품샵 판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신 1m에서 2m 간격만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관람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로 대관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은 다수가 밀집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80명에서 4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 한시적으로 또 서약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발열 체크라든지 방명록 게재라든지 마스크 폐용을 안 할 경우 저희가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약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탁 트인 야외로 나가볼게요. 원주 시티투어 버스 찍고 한지 테마파크 찍고 이번에 찍을 곳은 간영 관광지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소금산 출렁다리, 정말 이거 원주를 대표하는 명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날만을 기다리셨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얼른 구경하러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여간 운영이 중단됐던 소금산 출렁다리. 지난 5월 초 재개장과 함께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출렁다리 앞에 제가 본격적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아우, 여기 걸어오는 길만 해도 제가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점이잖아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마스크 썼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 입장 금지, 최소 간격 2m 이상을 꼭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감독님, 2m 떨어진 상태에서 고집 딱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저와 함께 입장해주세요. 자, 출발! 잠깐! 출발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아, 이 열화상 카메라. 빙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 방명록 작성도 해야 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라고 하면은 사실 원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원주에 왔다 하면은 꼭 들려야 되는 명소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장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좀 이렇게 오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여기 오면은요, 어떻게 좀 이용을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5월 6일부터 재개장을 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단 신원 확인이라든지 발열 확인을 하고 있고, 1일 1회 이제 관광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출렁다리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운영해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의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이 방역수칙을 지키고서 이 관광지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숨차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마스크 정말 빼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마스크를 포기하지 않고서 여기를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이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꼭 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제가 올라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아,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여기 출렁다리 일방 통행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현수막이. 원래 같으면은요, 이쪽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일정이 되겠는데요. 올라오셔면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원래대로라면은 반대편으로 저희가 출렁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데크길로 내려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일방 통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버님 따라오시죠. 안전지침 준수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높이 100m, 길이 200m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산악보도교인 소금산 출렁다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아찔한 풍경에 쫄깃한 심장은 덤이라네요. 사실 이 출렁다리가 출렁출렁거려서 출렁다리인데 이렇게 의지하실 분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못 다녔었는데 그래도 여기 다시 재개장 했다고 해서 또 오랜만에 다시 와보고 싶기도 해서 왔는데 사람도 많고 마스크 쓰고 오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연공간을 좋아해서 여기가 지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이런 자연경관인데 많이 폐쇄된 곳이 많았었어요. 근데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시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 원주시의 문화시설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안정과 행복도 또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 이 소금산 출렁다리 하면은요, 이 아찔한 매력도 있지만은요, 양옆으로 눈과 마음을 유혹하기에 정말 충분한 원주의 명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를요, 조금 답답하게 구경을 해가지고 아주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요, 얼른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가지고요, 빡 뚫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하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세요! 원주 시티버스, 한지 테마파크, 소금산 출렁다리까지 활짝 열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요. 그래도 철저하게 저렇게 성실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는 우리 시민분들 덕분에 참 감사한 생각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또 방문자 기록 등 이 4가지가 정말 필수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라도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생활 방역, 지침 꼭 지키기.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손 씻어 주시고 서로 거리 두고 집에서 머물면서 이 위기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또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사실 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예. 해보겠을까요? 해봐요? 바로 가야죠. 네네. 예. 힘이 들 땐 행복한 생각만 해요. 우리 같이 모두 힘내요. 요즘 또 약간 날씨도 네. 화창하면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정말 그 20살 때 그 패기와 그 열정 넘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모두를 힘든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졌어요. 노래 들으니까 네.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보물 제410호인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3번째 도전 끝에 국보 승격을 앞둔 수만호탑. 반가운 소식에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끼려는 순례객과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암사 수만호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년 명가를 꿈꾸는 지역의 숨은 장인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국내 유일의 삽자루 장인인 유병재 씨와 아버지가 지켜온 50년 가업을 이으며 국내산 삽자루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아들 유흥조 씨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낚시에 푹 빠져 살아온 낚시신동 조우진 군. 또래들이 게임에 푹 빠져 있을 때 낚시에 빠져 전국의 낚시 명소를 돌아다녔다는데요. 조우진 군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 낚시를 따라가 19 강태공의 꿈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제였죠. 정부가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와 민생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2020 특별 여행 주간으로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행 주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4일 동안 4만 원에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과 또 KTX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 더해서 숙박비에 대해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역축제 테마 여행 10선에 선정된 곳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한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요. 국민 관광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지급할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상황들을 지켜와 보면서 정부가 이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더불어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네.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